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한국 영화 지방바의 선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요고는 지역에 나고 그에게는 예선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부녀의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예선은 가게에 있는 미소녀의 가방을 싸지만 가게에는 마지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고는 내일 완급이 와서 싸기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 싹갔습니다. 구매자는 경찰서장입니다. 요구는 빨리 무구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찌른이 나는 이유로 혼란 중인 경찰서장이 그를 때렸습니다. 전혀 되자 요구는 딸에게 그 가방을 꼭 싸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너무 무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생을 했지만 서러움이 많습니다. 다음 날 용구는 통을 쓸 때 고장이 딸이 용구를 받고 매우 서려하게 용구에게 어디에서 가방을 판다고 했습니다. 용구는 기뻐하며 소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용구는 길에서 조심하지 않아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소녀는 바다의 얼음 때문에 미끄러졌고 벼돌이 소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용구는 무서워했고 국가부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용구는 경찰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용구는 딸 생각이 계속 나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은 경찰이 매우 화가 나서 용구를 직접 때렸습니다. 한편 예수는 길거리에서 아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용구는 사경 형정으로 끌어가 당신 상황을 문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빨리 사경을 해결하여 용구에게 바지를 벗으며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진한 용구는 바지를 벗으려 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를 때려고 했습니다. 이 화면은 등교하던 딸이 봤습니다. 비수에서 예선 아버지를 잡으려다가 경찰에게 칼로 막혔습니다. 용구는 피를 맞으며 아프다며 경찰에 끌어갔습니다. 화면 돌리기. 보아는 주의 몇명이 새로 들어왔다고 과장 정미환에게 알려줬습니다. 사무실에서 요고는 책상 외에 놓인 전화기를 보고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미화는 청취한 사람입니다. 미화는 요고를 보니 호흡은커녕 집에 전화할 생각까지 해서 요고를 전화기로 때려고 꺼버렸습니다. 방에는 몇 명이 더 있다. 봉씨, 춘후, 강만범, 두무 소야후, 현판부 소씨.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요구의 조명을 알게 된 이들은 화가 나서 요구는 또 한 방 얻어맞췄습니다. 마음이 상한 요구는 바다에 딸 이름을 써야만 했습니다. 소봉도는 강외에서 지위가 높아서 어떤 사람이 질투해서 지수를 털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작은 요구가 뛰어가서 맞고 상을 입었습니다. 요구에게 감사하기 위해 동무는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로 했지만 요구는 자신의 딸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우고향에서 예선은 고향자를 소리를 썩혔습니다. 미화는 의심을 했지만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선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보녀가 만나는 장면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봉씨는 치킨감이 두려워 교통관을 불렀습니다. 예선은 그를 잡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봉씨는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일찍 끝나서 예선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선은 이후 강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예선은 아빠에게 내가 잘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예선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습니다. 예선로 인해 사람들은 모두 서러워졌습니다. 어느 밤 교통관이 갑자기 방을 검사했을 때 도움으로 피해내데 성공했으나 결국 미환이 박혀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연장에 가두었습니다. 이 정시병 자기 아버지를 여기에 들여놓으려고 풀을 자르게 하고 위험했습니다. 혼란의 미화는 방에 갇혔습니다. 위험해도 연구는 그를 구해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미화는 옆에 연구를 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인가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 평을 알았던 예선은 기분이 매우 나쁘고 선생님과 얘기하다 집으로 초대하는데 바로 교통소였습니다. 여기서 보녀는 다시 만나 연구는 자기 딸을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돼 둘이 대화를 끝나고 요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가끔도 멍청지었습니다. 선생님도 옆에서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며 미화는 죽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 이름을 바다에 쓰는 연구, 평행 걸린 예선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간판에 7번퍼의 선물이라며 상자가 도착하는데 안에 예선이었습니다. 미화는 직장을 잃으면서 예선을 데려왔습니다. 미화는 교차에 일하는 후배를 찾았습니다. 연구의 자비서를 보고 본인이 쓰게 아니라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미화는 교차 고장을 찾아서 채실림을 어한 2개를 발랐습니다. 고장은 토의했습니다. 또한 연구의 컵을 돕기 위해 재판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연구를 쏘켰습니다. 그는 연구에게 경찰서장은 예선을 해칠 수 있다고 하며 연구에게 범죄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연구는 법정에서 딸의 안위를 거절하며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판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연구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미화는 연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소리치며 예선은 선생님의 몸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묘회실에서 보녀는 만났습니다. 순수한 2사람은 아직도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연구가 주는 것이 보기 싫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평행 걸린 예선의 그림은 폰이들은 열기구를 만들어 연구와 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고향할 날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녀는 열기구 위로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을 가로막았습니다. 미화는 보고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기구의 줄이 뼈에 걸렸습니다. 둘 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떠나기 전날 모든 사람들은 예선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연구의 선물은 미소녀 가방입니다. 이때 예선은 땅에 끌어앉았고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보고 매우 슬펐습니다. 예선도 세투 하나를 거꾸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선과 소리지는 사이에 연구가 갑자기 벽구를 벗쳐나 들어왔습니다. 그는 딸을 안고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 그의 고함을 듣고 매우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구는 그렇게 사형에 처해됐습니다. 20년 후 성인이 된 예선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법정에 서서 아버지를 위해 판결을 되짚었습니다. 완연히 사람들도 모두 모여 연구에 증인이 됐습니다. 결국 예선의 바람대로 연구는 무죄를 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차갑고 순진한 예선도 차가운 연구도 없었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